중국어 해커스 HSK도 해커스 호주점 메이커스 한국을 받아버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 해커스 중국어에서 매달 제공해드리는 급수별 적중 예산 문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쌤이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요. 적중 예상 문제와 이 총평 강의 너무 중요합니다. 6월 시험 보시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문제 풀고 그리고 총평 강의를 가지고 정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시험도 화이팅이에요. 자, 그럼 오늘 5월 14일 우리 시험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3, 4, 5 모여서 쌤이랑 시험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자, 이번에는 쌤 해커스 시험보다는 좀 쉬웠어요. 라는 반응이었고요. 확인해 보시면 골고루 어려운 거 없이 골고루 난이도 중 정도. 그래서 쌤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재 가지고 그리고 선생님 자료 가지고 복습하셨다면 좋은 결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듣기가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은 동작과 상태가 평균 29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문항수 비교해 볼게요. 21문항, 21문항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난이도 훅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듣기 어땠어요? 쌤 쉬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 쌤 지금 정답 가지고 왔어요. 여자의 카드를 사용한다. 용女的卡 이런 제시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정도보어 이런 것들 알아야 돼요. 춤을 잘 춘다. 근데 춤을 잘 추는 이유는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독학을 했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춤을 잘 추다, 우, 티아오다, 하, 이런 정답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떻게 왔냐? 차를 타기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왔다. 지즈싱처 이런 것들 동작과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21문항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듣기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듣기 일부분을 일치불일치는 조금 어려우니까 듣기 이 부분부터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명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총평은요. 이렇습니다. 2020년 시험의 특징이 다른 영역에 나왔던 어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월 시험 보시기 전에 오늘 쌤이 총평 강의에서 강의해드렸던 어휘들은 전부 다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허용강에서 여러분 치마를 뭐라고 해요? 지금 이 단어는 꼭 4개를 쌤이 얘기할 건데 꼭 적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돼요. 치마, 쥔스, 바지는요, 쿠츠, 양말은요, 와츠. 2022년에는 신발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시에즈. 이 4개는 꼭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듣기 뭐가 나왔냐면 셔츠가 나왔어요. 여러분 셔츠 이렇게 나오면 쓰기제 이 부분에 쓸 수 있는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암기하십시다. 우리 셔츠. 천산 이런 제시어 나왔고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료를 뭐라고 할까요? 방주 임대료가 낮다라고 해서 방주띠 임대료가 낮고 교통이 편리하다. 지하오통 방배 이거 집 빌리는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듣기에서는 반드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쓰기제 이 부분에 쭈라는 단어 나오니까 꼭 암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극 공부하면서 오리고기, 가오야, 만리장성, 장청, 경극배우 칭주演员, 무술은요, 꽁후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휘들이니까요. 꼭 외워주시는데 자, 요거 발음 한번 보실게요. 칭주 여러분 읽어보세요. 배우를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演员 삼성, 이성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성조와 발음을 고쳐주실 수 있어야 돼요. 경극배우 칭주 演员 이런 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사를 뭐라고 할까요? 성이 그래서 장사가 잘 된 날을 生意好. 요즘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生意不好.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취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취는 어떤 구역, 구간이에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구간일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듣기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휴게소 들어갈게요. 服务区 이런 단어들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휴게소, 服务区 이런 단어 알고 하셔야 돼요. 휴게소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휴게소 얼마나 남았습니까? 등등의 음원으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번 달을 쓰기 제2부분에 머리를 이발해주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리파.
보세요. 최근에 나오니까 꼭 연결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를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 리파시. 머리가 굉장히 예쁘게 잘 됐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리파시.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 별표. 주소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地址. 지금까지 地址는요. 상세 주소라고 해서 详细地址도 나왔지만 이렇게 물건을 받는 주소라고 해서 收货 이런 단어가 듣기에 나왔고 이번 달의 정답이었습니다. 물건을 직접 받을 때 收货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 주소를 뭐라고 할까요? 收货地址 최소한도로 이런 거에서 이런 단어들을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읽는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단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쌤이 술목 구조로서 자전거를 타고 왔다라고 했죠. 자전거를 타고 온 이유는요. 차 막힘이 심하다.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이렇게 듣기에 나오면 쓰기 제1부분에 어순별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쓰기 제1부분에 나오면 이 표현이 수어가 되어서 이 수어 자체가 주술 수어문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쓰기 제1부분에 나오면 난이도 상이에요. 그래서 주술 수어문을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차 막힘이 심하다, 교통체증이 심하다라는 표현으로 가면 쓰기 제1부분에 자연스럽게 어순배열 됩니다. 그래서 차 막힘이 심하다, 堵车很严重 혹은 严重 대신에 厉害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차 막힘이 심하다, 堵车很严重 표현으로 가십시다. 자, 남자가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막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여겨서 청년, 젊은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라고 하니까 쓰레기 버리면서 제가 열쇠까지 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열쇠를 찾고 있다. 여러분 또 강조할게요. 최근에 열쇠라는 제시어가 쓰기 제2부분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쌤 말 맞죠? 그래서 총평 강의가 너무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휘들과 표현들을 숙지한다. 이게 여러분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녀가 엄마에게 식사를 가져다 드리려고 병원에 갑니다. 라고 해서 정답, 给妈妈送饭 식사를 보내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보기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별표 이 단어. 왜 별표냐면 분명히 6월 이후에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냐면 팔이 아파하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팔 모르시면 안 돼요. 팔을 뭐라고 할까요? 끄보라고 합니다. 팔이 너무 아파요 라는 표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휘들이 다음 달 후에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리하고 간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팔이 아프다, 끄보疼까지 넣어 드릴 거고요. 자, 아들이 어렸을 때 꿈이 땅记者, 기자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땅警察, 경찰이 된대요. 왜? 경찰차를 봤는데 이 경찰차가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 왜 꿈을 바꿨습니까? 라고 해서 정답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觉得 여러분 경찰차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警车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모르는 거 있다고 하더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조합하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차가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觉得警车很帅 까지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表演演出 요 정도는 알고 하셔야 되겠죠. 공연을 하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중국하고 한국하고 문화가 좀 다른 게 여러 가지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보면 우리는 전기료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국은요. 어떤 카드에다가 충전을 해서 이렇게 딱 꽂아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전기가 다 나간 거죠. 그래서 당신 전기료 안 냈어? 라고 하니까 알았어. 지금 휴대폰으로 충전할게. 그래서 이 전기를 충전식이라는 거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남자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해서 전기료를 내다 交电费 이런 문화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거 뭘까? 전혀 내용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배경 지식은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 전기 충전에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꼭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화문이거든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초 전에 몇 분 전에 이제 역전이 경기
어디에서 일어난 거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선수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해서 여기서 리하이는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 심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대단하다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지금 싹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이 셈이 듣기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어휘들 가지고 왔으니까 이런 어휘들은 꼭 외우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독해 제1부분에서 무조건 나오는 품사가 있죠. 동사, 명사, 형용사에다가 플러스 부사, 양사, 접속사 이번 달에 골고루 나왔습니다. 적어도 이 어휘도 역시 외우고 가셔야 되겠어요.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름절 동사는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암기하고 가는데 이름절 동사 중에서도 이렇게 손수변이 들어가는 거 주의한다. 그래서 딱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기르다라고 해서 선생님 자료에서 적중했어요. 양청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좋은 습관을 기르다. 양청 자오 수이 자오 치더 하오 시관 이런 거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리다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총평 강의 2022년 1월부터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휘들이 또 나온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휘들이 중요한 어휘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쓰기 제2부분에도 응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부럽다 들어갑니다. 시작, 시에무 여기까지 동사였고요. 명사 두 개 나옵니다. 스트레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야리, 누르는 힘이니까 스트레스고요. 그 다음 위생칸이라고 해서 화장실은요. 시소지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웨이성지엔이라는 단어도 쓰니까 이런 것들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사 두 개 남았고요. 자, 여러분 부사 중에 이 부사는 자주 나와요. 위치 어딜까요? 무조건 어디 뒤에? 첫 번째 동사 뒤에 두 번째 동사 앞에. 그래서 첫 번째 동사 하는 김에 겸사겸사 두 번째 동사 한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빈칸의 위치 문제 풀 때 굉장히 활용도 높으니까 이 순비엔이라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르는 뭘까요? 무론하다란 말이겠죠. 접속사였고 보통 문장 제일 앞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르니 또 하나의 팁은 또라는 부사와 호응을 하니까 이 또가 있어서 우른과 같이 호응해서 문제를 잘 풀어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A에 관계없이 우른 A, 또 B까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4월에 쓰기 제2부분에 한 남자아이가 복습을 하고 있는 그림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쓰기 제2부분에 나왔더니 쌤이 독해 제1부분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어디 뒤에 들어가서 동사 뒤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B에는 동량사니까 절대로 단독으로 못 쓰이고 몇 번을 동사하다라고 해서 지, 비행과 호응하는 1초 만에 빈칸 채워넣을 수 있는 문제 형태로 시험에 나왔고요. 자, 여러분 이것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2022년 전까지는 합해 단위가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데 2022년 듣기에 합해 단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안을 콰이라고 읽는다 정도의 배경 지식과 그 다음에 이 마오는요 소점 첫째 단위 그래서 표기는 0.1 위안 이런 식으로 표기될 때 어떻게 읽어요? 이 마오라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에 해당하는 합해 단위는 콰이 소수점 첫째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마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0.2마오 나왔거든요. 2마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 제1부분 그리고 듣기에서 중요한 어휘들 서머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부분, 3부분은 2부분은 A, B, C 어순별 문제인데 이번에도 역시 접속사의 호응 구조와 그리고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그리고 현지와 미래, 동작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가 나오니까 수준은 해커스 교재 수준으로만 충분히 풀어내셨으면 난이도 중정도 풀어내실 수 있었고요. 자, 여러분 항상 쌤이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 학생, 현강 학생들은 원하면 저랑 같이 시험 하루 전에 동일하게 9시 반부터 실전 연습 모의고사를 한번 풀고 가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몇 명의 학생들하고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데 독해 제3
3부분이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돼. 독해제 3부분 마지막 정리 잘하고 가라고 했더니 오늘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 독해제 3부분 진짜 잘 풀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험 보기 전에 스스로라도 한 세트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커스 HSK 4급 교재 한 권으로 합격하기 보면 뒤에 보면 세 세트의 모의고사 문제 있으니까 꼭 풀되 독해제 3부분 다양한 주제별로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독해였어요. 자, 쓰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에 쓰기는요. 받자 구문을 비롯해서 연동문, 조년문, 비교문, 특수문형이 4문항 나왔어요. 특수문형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형용사 수로문 하나 나왔고요. 동사과 동사 수로문까지 합쳐서 6문항 나왔고요. 여러분 쓰기 제2부분 5문항 나오는데 중요한 이유는 배점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총평 강의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문장을 좋은 문장들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총평 강의가 중요한 것은 선생님은 출제자의 의도를 알잖아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좀 훈련해 보자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출장 가다, 출差, 예스바다, 위시 이렇게 동사 2개 나왔고요. 관계, 서로의 관계, 감정이란 사전적인 의미지만 감정도 좋지만 관계를 나타내요. 조금 이따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간칭 좋고요. 자, 형용사 나왔습니다. 시다, 수완, 그리고 즐겁다, 카이신. 여러분 쌤이 총평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작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비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쓰기 제1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션이 나왔어요. 여러분 션 나오면 생각도 할 필요 없이 뭐가 깊습니까? 인상이 깊다. 이렇게 딱 주술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게 동사 수로문이냐 형용사 수로문이냐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10일 완성 쓰기 강의에 보면 제가 이 섹션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관중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깊다. 그러면 관중을 습관적으로 주어 자리에 넣거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호응 구조가 너무 중요하니까 션 때문에 주어 자리에는 인상이 들어가서 인상, 헌션을 주술로 잡아주신다면 이 관종은 뭐로 쓰이지 않는다? 주어로 쓰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뭐 있어요? 또이 저츠 비쌀 개사구예요. 개사구인데 이 더와 함께 누구를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으로 쓰였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주술 먼저 잡아보시고 인상이 깊다. 그런데 주어, 관형어 수식 들어가서 이번 경기에 대한 인상이 깊다. 그런데 관형어가 개사구로 끝나지 않고 누구의 이 경기에 대한 인상이 라고 해서 이거 전체가 뭐로 쓰였다? 관용어로 쓰였다. 이 섹션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용어의 형태를 한 번 더 포인트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거 꼭 나오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틀리는 문제. 사소한 것 때문에 틀리지 마십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관용어로 쓰였다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십시다. 관중이 이 경기에 대한 인상이 아주 깊습니다. 观众对这次比赛的印象很深까지 주술스러움은 마무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放哪儿 여러분 뭐죠? 술목 구조입니다. 어디에 두다. 자, 그 다음에 吃剩的 더 나왔으니까 이거 4월에도 剩 나왔었거든요. 먹다 남은 더 나왔으니까 명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러는 여기서는 어디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문제도 쉬운데 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과연 주어가 뭔지 몰라서. 자, 여러분 이 개념은요. 放哪儿 해화상에서는 이렇게 쓰고요. 어디에 두다라고 해서 어법적으로 따지자면 放在哪儿 개사구가 수러 뒤에서 결과보호로 쓰였어요. 그래서 수러와 결과보호의 관계가 긴밀하니까 너의 위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결과보호 뒤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수러 딱 잡았고 주어는 명사 하나밖에 없어요. 오리고기 되게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리고기
어디다 뒀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주, 술, 그 다음에 결과, 보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팡날이라고 했으니까 목적으로 보셔도 상관없는데 어법적으로 따지자면 팡자이 날이라고 해서 결과, 보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오리고기인데 여러분 먹다 남은 오리고기라고 해서 주어를 꾸며주는 관형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문장제 끝에 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PBT, 지필 시험 보시는 분들은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마침표가 됐든 의문문일 경우에는 물음표가 됐든 꼭 마무리 찍어 주셔야 되거든요. 날이 있으니까 이것은 평서문 아니고 의문문이다 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먹다 남은 오리고기 어디다 뒀니? 자, 여러분 주어를 오리고기라고 넣을 때 학생들이 특히 인강 듣는 친구들이 쌤 주어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자, 어법적으로 또 나가 볼게요. 너가 그죠? 먹다 남은 오리고기를 사실은요, 이런 어법적인 내용이 생략됐어요. 즉, 어법적으로 사고하는 문장과 해화상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쓰니까 생략한 거, 불필요한 거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초 해화 강의할 때 학생들이 쌤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한국어의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너가 먹다 남은 오리고기 어디다 뒀어? 니바 칠성더 가오야 팡자에 날러 이게 원래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싹 생략하고 이런 문형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시험 볼 때는 느낌으로 풀었는데 이제는 오쌤의 설명을 들으니까 아 요런 구조였겠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술목 나왔어요. 자,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어 얼른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딱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결정하다, 주에딩. 4급에는 반드시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4월에는 뭐뭐인 줄 알았다 이외가 나왔거든요. 이처럼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는 무조건 나옵니다. 주에팅 역시도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수로 자리 딱 배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다른 제시어를 확인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수学老师 나왔고요. 자, 주에팅을 알았는데 이 단어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짜오가 어떤 단어의 축약형일까요? 짜오핀. 아, 여러분 짜오핀이 뭐죠? 채용하다라는 말이에요. 뽑다. 그러면 채용합니다. 이민 그 뒤에 명사 딱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 파악해 보세요. 결정하다가 수로 자리에 들어가고 수학 선생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20% 해석을 통해서 학교가 결정을 하고 무엇을 결정한다? 채용하기로 누구를 채용을 한다? 수학 선생님 한 분을 채용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주셔야지만이 진정한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주에딩. 그 이하가 목적으로 쓰였는데 목적어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술목 구조로 이루어졌다. 요런 포인트를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학교가 한 명의 수학 선생님을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学校决定招一名数学老师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쓰기 제2부분에서는 이름절 동사는 반드시 외운다. 그리고 쓰기 제1부분에서는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를 외운다. 이런 중요한 반드시 학습하고 가셔야 될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하오하이즈가 뭐죠? 좋은 아이, 착한 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여러분 즐더가 나왔어요.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열심히 단어 외우신 분들은 알 수는 있는데 여러분 즐더가 여기서 동사로 쓰였으니까 수로로 쓰였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누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실 있잖아요. 이번에 실 동사가 두 문항 나왔어요. 두 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주, 술, 그 다음에 그 뒤에 목적어만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즐더가 그냥 습관적으로 즐더 나왔으니까 수러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시어들 간의 조합을 통해서 이 제시어가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이 이미 있으니까 이 즐더는 일단은 즐더 동사도 너무 중요한데 역시 긴 내용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술, 목 구조가 구조조사 더와 함께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였어.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수러 자리에 小유에는요, 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好孩子, 착한 아이예요. 어떤 착한 아이인데요? 목적어가 이렇게 술목 구조가 나왔고, 목적어가 또 여기에서 관용어로 쓰이는 게 이렇게 구조가 나왔죠. 그래서 부모가 자랑스러워할 가치가 있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착한 아이입니다. 좋은 아이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용어의 구조, 요 섹션 굉장히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제시어가 나왔을 때 이 두 개의 역할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끊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분리시킬 수 있는 눈을 훈련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小유에는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착한 아이입니다. 좋은 아이입니다. 小月是一个值得父母骄傲的好孩子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이다 동사 실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 특수 문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어 보니까 받자 구문 있어요. 자, 여러분, 아파트 단지, 이런 단지를 뭐라고 하냐면 小区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듣기 위해서 취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小区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그래서 아파트 단지 입구가 나왔고요. 直接바, 여러분, 直接는 직접 몰라도 바 뒤에는 누구? 대상 연결. 그러면 그 대상은 실fu, 기사도 될 수 있고 그들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20% 해석을 통해서 대상을 혹은 주체를, 주어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뼈대가 뭐예요, 여러분? 바 나오면 구체적인 동작 나오고 그 뒤에 결과. 따어 나왔으니까 장소 나와야죠. 개사구가 수러 뒤에서 결과보로 쓸 수 있는 형태. 이게 눈에 딱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지지에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무엇을 송到 어디까지? 송 보냈다, 데려다 주었다. 그럼 그 뒤에 따오 뒤에 장소 나왔으니까 아파트 입구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뼈대가 뭐예요? 直接把, 그 다음에 送到小区门口. 이게 받자 구문의 뼈대예요. 여기까지가 딱 나와야 돼요. 直接把 대상을 送到小区门口. 그럼 그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이제는 20% 해석해야 돼요. 기사님이, 실프. 직접 그들을 어디에다가 아파트 입구까지 보내주었다, 바래다 주었다 라고 딱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은근히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师傅直接把他们送到小区门口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자 구문이었어요. 4월, 5월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요용, 뭐죠 여러분? 동사로서 수영하다. 매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가한이 어디에 나왔었어요? 독해 제1부분에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총평 강의가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5월달 총평까지 열심히 보고 나면 중복적으로 나오는 어휘들을 6월에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히 뭐뭐 하지 못한다. 그럼 그 뒤에 뭐만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동사 갖다 붙여주시면 되는데 누가 있어요? 취. 그래서 연동문이에요. 가서 수영하는 것을 감히 하지 못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취샘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深水区가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구역, 어떤 곳. 근데 어떤 곳이에요? 물이 높은 구간, 물이 높은 곳이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深.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사 누구 있어요? 갑니다. 어디를 갑니까? 가서 무엇을 합니까? 여행, 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동구조로서 첫 번째 수러, 두 번째 수러. 자, 가는 동사로 봐도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동사처럼 역할을 해요. 감히 뭐뭐 하지 못한다.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동사 앞에 감히 깊은 곳에 가서 수영을 하지 못한다라고 연동구조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동생이 감히 물이 깊은 곳으로 가서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매일매일 보관 취深水区 游泳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巧克力饼干은 워낙 많이 나오죠. 초콜릿 과자고요. 放着딱 나오는 순간 이거는 뭐죠, 여러분? 조년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주어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장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지만 해석을 하지 않고도 반드시 장소가 주어 자리에 배치된다. 이런 특징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상자에는요,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盒子里放着. 상자에는요, 놓여져 있습니다. 뭐가요? 초콜릿 과자가. 그런데 이 초콜릿 과자를 하나, 두 개, 세는 관영어까지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왜 가지고 왔냐면 분명히 상자 안에 과자나 이런 것들이 놓여있는 그림이 쓰기제 이 부분에 나오면서巧克力도 나올 수 있고요. 盒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빈간도 나올 수 있고요. 盒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제 1부분에 나왔던 어휘들을 반드시 외워놨다가 쓰기제 2부분에 활용한다. 아주 좋은 팁이 될 수 있겠네요. 盒子里放着一盒巧克力饼干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쓰기제 2부분 어떤 문제가 나왔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실까요? 자, 제가 만든 문장 아니고요. 시험 끝나고 났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쌤 저 이거 만들었는데요 라고 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자, 출장 가는 그림 나옵니다.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해커스에서 템플릿으로 제시해드리고 있는 나는 뭐뭐 할 계획이야. 我打算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베이징에 출장을 갈 계획입니다. 我打算去北京出差. 여러분 근데 이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에요. 수영 같은 경우 我经常去北京出差. 나는 북경으로 자주 출장을 가. 이런 문장들도 활용 가능하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시다 누구 있어요? 수완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쓰기제 일부분에 나왔잖아요. 제가 시기도 하고 달기도 한 포도를 샀어요. 이런 게 쓰기제 일부분에 나오더라고요. 我昨天买了 여러분. 그래서 이 수완 나오면 저는 이런 두 가지의 맛을 병렬시키기 위해서 이런 템플릿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又 A, 又 B. 그래서 시기도 하고 달다. 又酸又甜. 실제 시험에는요, 又酸又辣 시기도 하고 맵다라는 것도 나왔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의 주시해야 될 게 있어요. 포도가 나왔을 때 포도를 어떻게 쓰지 덜덜덜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독해제 3부분에서 포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포도 이 글자들을 유심히 보셨다면 장문의 쓰기제 이 부분에 도움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시고 단 포도를 샀다. 我昨天买了又酸又甜的葡萄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간칭은 뭐라 그랬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은 간칭만 나왔어요. 그래서 간칭, 很好 이것만 딱 적었어요. 근데 저의 출제자의 의도는 최근에 두 사람이 축구를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시어가 중요하냐면 리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출제자의 의도는 리아를 좀 쓰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의 관계가 감정이 계속 좋더라. 여러분 이 예문은 쌤이 만든 거 아니고 듣기 제1부분에 일치불일치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예시였어요. 보기. 그래서 他们俩的感情一直很好. 너무 좋죠. 이런 것들을 꼭 외워놨다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아 이런 거 사용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시. 보세요 여러분 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거 4월에 비엔으로 나왔었잖아요. 지금 이 비엔이 이번 5월에는 독해제 1부분에 나왔고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복습하다 후시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보세요. 예습하다만 단어. 그래서 아마 4월 총평 보고 가신 분들은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어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쌤이 어떤 템플릿 알려드렸습니까? 어떤 것을 예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 그런데 뭘 예습을 잘했냐? 시험의 중심 포인트, 重点이라는 단어가 듣기에 되게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험의 중심 포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습을 다 했다. 我把考试的重点预习了一遍. 4월하고 딱 매칭되는 문제 유형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자, 카이신. 자, 선생님이 어떻게 연결하냐면 4월에 뭐가 나왔냐면 놀라다가 나왔어요. 쓰기제 1부분에. 그래서 이거 딱 나오면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문형이 정해져 있어요. 이 소식이 누구로 하여금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하다 자리에 뭐만 바꿔주시면 돼요? 카이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쓰기제 2부분에 훨씬 수월할 수 있어요. 배점이 높으니까. 그래서 왜 총평을 보고 가셔야 되는지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이 소식이
하여금 뭐 그도 되고요. 그녀도 되고요. 요렇게 그림에 따라서 제시어는 바꿔주시면 됩니다. 这个消息让他很开心 혹은요. 这个消息让여자他很开心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5개의 제시어가 나왔을 때 다양한 문형과 중복되는 어휘 없이 내가 골고루 문형들을 써낼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때 쓰기 제2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평균 점수를 확실하게 올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듣기, 독해, 쓰기 간단하게 써머리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여러분. 기초가 너무 중요해요. 사극 공부를 하려면 이런 기초, 기본적인 왕초보 가지고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초중급까지의 기초를 좀 베이스를 깔아주기 위해서 최적화된 교재가 1, 2탄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극 공부를 하기 이전에 중국어의 초급과 초중급까지 커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선생님의 1, 2탄 강의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권으로 합격하기 HSK 해커스 교재 진짜 한 권이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순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쓰기, 독해, 듣기 반드시 이런 커리큘럼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중국어 공부를 탄탄하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1200개 단어장 정말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회화 공부에도 그리고 HSK 사극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예문들이 1200개나 있으니까 중국어 공부 확실하게 다져보시거나 아니면 유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요. 무조건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선생님 시험 보기 전에 10일 완성 쓰기 요 예문 쓰기 제1부분 100개, 쓰기 제2부분 100개, 연습 문제까지 해서 거의 300개 예문이 있는데 전부 다 기출이고 다른 영역, 특히 듣기도 나오고요. 독해, 쓰기, 쓰기는 기본이고요. 적중률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점수로 합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6월 12일 우리 총평 강의로 인사드릴 거고요. 반드시 여러분 해커스에서 시험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루트를 잘 모르세요. HSK 시험센터로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셔서 해커스 고사장으로 선택해 주시면 쌤이랑 같이 시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총평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본 학우님들한테는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마음껏 놀아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껏 쉬시고 점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고 계시면 점수 보면 굉장히 만족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정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